진짜로 뭐가 만져진다고 해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암이 아닌 경우가 좀 많습니다. 유방암 환자들이 급증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것도 제일 가장 큰 원인 초음파라고 생각해요. 건강검진을 이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약간 더 과하게 하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내 검진 보더라도 한 30대 초반인데도 유방 초음파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물이 촘촘해서 유방암이 조기 발견이 제가 볼 때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뭐 폭발했다 그렇지만 이런 조기암이 많이 발견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거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어떤 환경적인 요인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랑 비교해 봤을 때 이제 90년대 이후로 이제 식생활 패턴이 많이 변했거든요. 그런 유제품들을 많이 먹고 육류 섭취가 많아지고 비만도가 높아지고 이런 식생활 어떤 생활 패턴의 변화가 유방암을 좀 올리는 데 영향을 미쳤지만 지금처럼 혹시 많이 올리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생리 시작한 날, 그 나이가 좀 빨라진 것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유방암 같은 경우 에스트로겐이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데 여성 호르몬에 그 과거와 달리 옛날에 한 지금 나이 한 70대, 80대 할머니 세대는 초경 나이가 굉장히 늦었어요. 10대 후반이었는데 지금 뭐 10대 초반으로 쫙 내려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에스트로겐의 노출 기간이 좀 길어졌어요. 과거에 비해서. 이제 그러다 보면 이것도 분명히 유방암 발생을 올리는 데 역할을 좀 합니다. 어떤 게 있냐면 아기를 임신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몸을 에스트로겐으로부터 좀 보호하는 그런 기간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아이를 이제 셋 이상 출산하면 아무래도 에스트로겐으로부터 많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유방암 그런 확률이 좀 많이 좀 떨어집니다. 요 유방암 얘기는 아닌데 자궁근종, 자궁성근증도 요 임신과 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약간 상반되어 있어요. 이제 자궁근종 같은 경우는 애를 셋 이상 낳으면은 자궁근종 발생률이 확 떨어집니다. 왜냐면 아기를 갖고 있는 동안에 에스트로겐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데 자궁성근증은 주된 발생 원인이 내막 세포가 근육층으로 가서 착상하는 거잖아요. 왜 글로 갈까? 내막에 상처가 생기면은 소파 수술 또는 출산 과정 중에 잘 생긴다. 그래서 오히려 애를 셋 이상 낳으면 자궁 성근증은 발생률이 2배 이상 올라가 버립니다. 애를 많이 낳으면 근종은 덜 생기지만 성근증은 또 많이 생긴다. 이제 그런 약간 이율배반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유방 통증과 유방암은 어떤 관련성이 있나요? 뭐 좀 극단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너무 좀 과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유방암은 아프지 않다. 이 말을 꼭 환자분들한테 가끔 해요. 왜냐면 가끔 이제 유방 초음파 보러 굉장히 좀 패닉 상태, 좀 걱정해서 오신 분들이 좀 많아요. 근데 가슴이 아픈데 혹시 암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대부분은 이제 늑간 신경통이라든지 또는 생리 주기 때문에 호르몬 영향으로 유방이 통증이 오는 경우가 그래서 암과 상관없는 통증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유방암 때문에 아프려고 하면 암이 굉장히 커져야 돼요. 만져지고 육안적으로 보여질 정도로 막 어디 돌출돼 있을 정도로 커져야지만 그것 때문에 아프지. 진짜 유방암 때문에 유방 가슴 통증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가슴에 뭐가 통증이 있다, 패닉 상태에 빠지지 말고 암 때문에 아픈 경우 좀 드물다. 그렇게 좀 우선은 좀 마음을 진정시키드리고 싶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썼었고요. 가끔 가다 보면 진짜로 뭐가 만져진다고 해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암이 아닌 경우가 좀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좀 특징적으로 좀 치밀 유방이라고 해요.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유방 조직이 좀 단단하고 치밀합니다. 그래서 특히 생리 때 되면 이 유방 조직이 좀 더 좀 땅땅해서 이게 좀 만져져요. 그럼 이제 유방이라는 조직은 이제 지방층으로 덮여 있고 그 위에 피부가 있는데 이 유방 조직이랑 이 지방층이랑 그 경계면이 특히 생리 때는 이 단단한 경계면이 만져져요. 그러면 안 그래도 생리 때문에 좀 불편한데 유방이 만져보니까 경계면이 만져지면 갑자기 패닉 상태로 달려와요. 나 암이다고. 아니라고. 아직 젊으셔서 그런 거라고. 물론 이제 나이가 들면 유방 조직이 이제 지방 조직으로 바뀌면서 이제 그런 건 없어져요. 그런 경우도 많다. 유방암 환자들이 원장님을 찾아오는 이유가 있나요? 특히 유방암 같은 경우 이제 그 유방 수술하기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대부분 그런 경우는 저는 돌려보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왜냐면 유방암 같은 경우는 그래도 완치율이 높은 암입니다.
1기랑 2기는 한 90% 이상의 완치율을 보이고 3기만 하더라도 다른 암과 다르게 70% 이상 완치율을 보이기 때문에 그냥 수술하고 뭐 필요하다면 방사선 항암하는 기존의 프로토콜대로 하자라고 저는 끝까지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돌려보내고요. 근데 제가 치료하는 경우는 유방암이 이제 4기 전이 됐을 때는 이제 기본 치료가 수술이 아니라 항암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항암하면서 보조적으로 하이프를 해서 암 덩어리를 좀 많이 좀 파괴시켜서 항암이랑 같이 하는 거. 그래서 일단 직접적으로 암세포를 좀 파괴시키는 죽이는 작용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하이프 작용 자체가 항암제를 좀 잘 투과시키게 해줘요. 그래서 항암 효과를 올리는 거랑 그 다음에 간혹 좀 운이 좋을 때는 이제 암세포를 이제 많이 파괴시켰을 때 암세포가 파괴되면서 그 암 안에 숨겨져 있던 단백질들이 좀 노출이 돼요. 그러면 이걸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항원으로 인식해서 거기에 맞는 항체를 빵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운이 좋아서 항체를 팍 많이 만들어내면 전신 어떤 면역, 항암 면역 효과가 확 세게 나올 때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 언제 확인 가능하냐면 항암을 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내성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 하이프를 하고 나니까 하이프 치료하지 않았던 병변들도 같이 확 줄어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어떤 기능, 어떤 기대 효과로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방암 4기 때 치료한 기대 효과는 직접 암세포를 죽인다. 항암 효과, 그 다음에 항암 면역 반응 효과. 이제 그런 걸로 기대 효과로 한번 해볼 때가 있습니다. 제일 기억 남는 건 초반에 그분도 대체의학의 신념이 강해서 근데 제가 그냥 설득을 좀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수술로 보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몇 년 뒤에 전이가 굉장히 많이 된 상태로 한번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유방 덩어리 너무 커서 제가 하이프를 같이 했는데 기억이 남는 건 뭐냐면 내가 이 환자를 설득하는 기술이 부족했나? 왜 수술을 안 받았지? 왜 항암을 안 했지? 이제 그런 게 계속 머릿속에 계속 따라붙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억이 남고요. 또 한 가지 기억이 남는 환자는 이분은 이제 반도체 노동자였는데요. 유방암은 수술하고 이제 방사선 항암을 해야 되는데 수술하게 되면 2주 쉬어야 되는데 자기는 못 쉰다. 왜냐 나는 정직원이 아니고 계약직이라서. 또 한편 생각하면 좀 슬픈 게 혹시 그 반도체 그 공장 환경이 또 암을 더 잘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는데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생계. 그래서 하이프를 제가 하고 항암은 이제 다른 데 좀 중형병원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유방암을 좀 완치를 했던 환자분이 있는데 기억이 남는 건 조금 약간 좀 씁쓸했다. 자기 몸보다도 어떤 생리가 더 중요했다. 이제 그거. 그 다음에 또 기억이 남는 환자는 20대 유방암 환자. 근데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잘 됐는데 20대다 보니까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게 되는데 임신 출산 과정 중에 재발 근데 임신 출산 과정 중에는 또 항암 못하니까 그 과정도 좀 많이 퍼졌더라고요. 간에 전이가 좀 심하게 돼서 오셨는데 좀 기억이 남는 거는 그때 이제 한 몇 달 안 남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동맥내 항암 치료하고 하이퍼하면서 한 고비 좀 넘어갔고 두 번째 고비도 넘어갔고 세 번째 고비는 좀 못 넘겼어요. 또 기억이 남는 건 그분을 제 아빠가 계속 데리고 왔어요. 환자분 아버지가. 근데 뭐 남편이 있는데도 아버지가 계속 왔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왔어요. 그래서 아버님 안부 물어보니까 갑자기 간암이 생기셨는데 그냥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금방. 그리고 나서 이제 환자분도 얼마 있다 돌아가셨는데 드는 생각이 그 아버지한테는 딸의 병이 좀 재난, 고난이기도 하면서 또 그래도 딸보다 먼저 간 게 좀 복인가 싶기도 하더라고요.